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1월 신한울 원전 건설과 관련한 울진군 8개 대안 사업이 15년 만에 타결됐는데요. 그런데 울진군이 최근 지역 주민 현안 사업이란 명목으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추가 지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총리까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신한울 원전 건설에 따른 대안 사업 서명식은 국책사업 해법 모범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울진군은 신한울 원전 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수원은 보상 차원에서 교육과 의료, 상수도 확장, 체육관 건립 등 2,800억 원 규모의 8개 대안 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서명을 한 지 넉 달도 안 된 지난 3월 울진군은 11개 지역 주민 현안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한수원에 통보했습니다. 각종 도로 개설과 확장 6건, 교량 신설과 제방도로 확장, 죽변 비상 활주로 폐쇄 등입니다. 극도의 보안 속에 이루어진 울진군의 추가 요구에 한수원은 전전긍긍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자니 월성과 고리 등 다른 원전 지역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가 될 듯하고 거절하자니 신한울 3, 4호기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울진군의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할까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자면 지원이 늘어나면 좋지만 울진군의 추가 요구는 합의 정신을 위반한 무리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의서에 울진군은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원전 1, 2호기를 포함해 앞으로 건설될 3, 4호기에 대해서도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자꾸 매스컴이 나오면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 차라리 나중에 좀 어려움이 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요청해서라도 인터뷰를 하든지 보도자를 내든지 하면. 떳떳하게 요구하지 못하는 울진군과 당당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한수원.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해진 요즘 원전 건설 사업이 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돈거래 차원으로만 다뤄지는 것은 아닌지 자성해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내년 총선 전에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역의 야당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영남권 연대기구를 만들어 활동 중인 가운데 정의당도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를 가장 많이 얻는 후보가 당선되는 다수 대표제입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에서 전체 의석을 싹쓸이했는데 이런 승자 독식 구도로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선거구별로는 한 표의 투표 가치가 불평등하게 적용되는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선거법 개정운동 선포식을 열고 영남의 일당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내기로 하고 지역 순회 설명회와 서명 선전전 등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에서부터 정치 제도를 바꾸고 또 그리고 이 나라 정치의 불신을 걷어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치 그리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선포식 뒤에는 수성구 의회에서 노동당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집권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안타깝지만 좀 책임 방기,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새정치민주연합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영남권 연대기구를 만들어 여론몰이에 나서는 등 지역 야당들의 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불교 문화가 번성했던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처의 마의 불상이 경북 북부 지역에 적지 않게 남아있는데요. 최근 안동에서 이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마의 불상이 추가로 발견됐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시 녹전면에서 봉화군 상운면으로 넘어가는 산길 아래 밭 귀퉁이. 1m 60cm 높이의 바위 앞면에 불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위는 가슴 방향, 법인은 하단까지 흘러내려져 있고 발은 결과부자한 모습입니다. 화려한 연꽃 문양의 대좌가 3단으로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약합이나 무슨 뭐 이런 걸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약사열애로 보이고 뭐 고려 초기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건 이 지역 문화를 밝히는 데도 중요한 하나예요. 하지만 불상 곳곳이 자연마모로는 보기 어려운 편으로 떨어져 나간 상태여서 얼굴은 거의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이 좌대 부분은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불상은 심하게 훼손돼 보존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위치도 도로 개설로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온 걸로 추정됩니다. 이 불상이 처음 발견된 건 2009년 말 안동시는 경상북도에 문화재 신청을 했지만 훼손이 심하다는 이유로 부결됐습니다. 더 이상 훼손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동시 향토 유적으로 지정해 보존 관리하라는 권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6년 동안 그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도시지정이나 국가지정 같은 경우에는 제비 부담이 적어지는 전적으로 시비로 해야 되는 지정 문제가 아니니까 법적 근거는 미약하거든요, 사실. 현재 안동 매정리 마애불 주변으로 10여 개의 마애불이 분포돼 있어 통일 신라와 고려시대 경북 북부 지역에 번성했던 불교 문화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해부터 두세 개의 파출소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중심파출소와 민원파출소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파출소에만 인력이 집중되는 반면 민원파출소는 근무자가 크게 줄어 주민들이 치안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13명이 근무했던 경주 황성파출소. 그런데 이달부터 근무자는 2명으로 줄었고 이마저도 주간에만 근무할 뿐 야간과 휴일에는 근무자가 아예 없습니다. 근무자가 2명으로 줄어든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야간과 공휴일에는 전혀 방치 상태가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본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성과 용강, 동천동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져 동천파출소가 중심파출소가 돼 인원이 늘었고 나머지는 민원 업무만 담당하도록 인원을 대폭 줄였습니다. 주민들은 황성동은 인구가 3만 명에 육박하고 경주에서도 치안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인데 경찰이 2명만 배치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구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학생도 5천 명이 넘습니다. 초중고생이. 그런 지역에 파출소를 이렇게 축소해서 2사람만 둔다는 것은 도저히 주민들이 앞으로 치안에 대해서 불안해서 이곳 말고도 역전과 성건파출소가 하나로 묶이고 황남과 충효, 중앙파출소가 동일권역으로 재조정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집중과 선택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력과 장비를 탄력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 발소가 된 발소는 저희들이 순찰차가 1시간은 순찰, 1시간은 거점을 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안 분야에서마저 효율성이 강조되면서 마을 지킴이로서 파출소가 지녀왔던 기능과 의미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금리 하락과 이사철 수요 등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의 가계 대출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경북 동해안 가계 대출 잔액은 4조 183억 원으로 올 들어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기업 대출의 경우 은행의 기술 신용 대출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세 약화로 인한 투자 부진 등으로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해수욕장을 다음 달 27일 개장해 오는 8월 23일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6개 해수욕장 가운데 월포 등 5개 해수욕장을 이 기간에 개장하고 영일대 해수욕장은 다음 달 8일 조기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해수욕장 안전관리 주체가 해경에서 자치단체로 넘어옴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포항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인 관리요원의 근무 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그 이후 시간은 번영 회원과 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해 새벽 2시까지 근무시키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해수욕장 개장에 대비해 칠포해수욕장 내 낡은 조명시설과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지난 3월 도로시설물 정비를 시작으로
조명 타워와 가로등, 하이브리드 가로등 등을 새로 설치하고 낡은 조명을 친환경 LED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칠포는 영일대와 월포 해수욕장에 비해 포항시는 칠포는 월포나 영일대 해수욕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돼 있다며 개장 전에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재래식 하수 처리로 악취민원을 야기했던 사동 분뇨 처리 시설을 개량하고 서면 남양리에 시설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1998년 준공한 사동 분뇨 처리 시설은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교체하고 저류조를 증설합니다. 울릉군은 또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2017년 준공을 목표로 남양 하수처리장을 신설하고 오수관 4.2km 신설과 우수관 1.2km를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꿀 생산량의 80%를 담당하는 아카시꽃이 제대로 피지 않아 올해 꿀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포항 지역 양봉 농가에 따르면 남부와 중부 지방에 일주일 정도 시차를 두고 피던 아카시꽃이 올해는 동시다발로 개화한 데다 개화 이후에도 기온이 낮고 바람이 불어 꿀이 맺히지 못했습니다. 평년작이던 작년보다 꿀 생산량이 절반이나 줄었지만 가격은 양봉 농가의 과잉 경쟁과 수입산 증가로 2.4kg에 5만 원인 적정 단가를 밑도는 3만 3천 원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화장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화장률은 지난 2010년 52.5%이던 것이 지난 2012년 57.3%로 늘어났고 2013년에는 64.3%로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화장률인 76.9%에는 못 미치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 2.5%를 웃돌고 있어 점차 격차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시 군별로는 울릉군이 88.7%로 가장 높고 포항, 경주, 경산시가 7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안동, 청송, 영양, 예천, 봉화 지역은 50% 이하로 낮았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덥겠는데요. 하지만 일교차는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외출하실 때 가벼운 겉옷 하나 꼭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하루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이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대기도 점차 건조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화재 지수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불이 나지 않도록 불씨 관리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덕 17도, 포항 19도, 경주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29도, 영덕, 포항, 경주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온종일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8도, 독도 16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도 울릉도 25도, 독도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맑은 가운데 구름 다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 고온 현상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